차고 건조한 날씨에 환절기와 추위가 시작되는 초겨울에는 면역력 저하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차고 건조한 날씨는 기관지가 영향을 받아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증상이 더 악화하기도 합니다. 가래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개치기도 나오고 저 때는 이제 목에 또 피도 나오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나와요. 그 가래가 누런 가래가 그냥 삶의 질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90%까지. 호흡기 질환은 기침이나 가래를 동반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천식은 끊이지 않는 기침을 일으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게 해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최근 자신의 체질에 따라 치료하는 사상체질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구한석 원장과 함께 사상체질 치료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급성기관지염이라고 하는 독감 혹은 감기가 있겠고요. 천식이라고 해서 기관지가 많이 좁아진 거, 그리고 호흡이 많이 답답하거나 숨 차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이 천식, 그리고 기관지가 너무 늘어나 버린 기관지 확장증. 이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는 병도 호흡기 질환의 종류겠고요. 또 결핵 사촌 정도 되는 비결핵성 항상균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이 지속이 되어서 폐기종 혹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병도 있는데요. 이런 병은 흡연자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폐가 점차 딱딱해져서 가스 교환이 안 되어서 숨이 차는 거, 우리가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병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폐암이 있겠고요. 폐암이 되기 전 폐결절, 요즘은 CT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폐결절을 파악을 해가면서 점차 커지느냐, 모양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폐암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호흡기 종류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람의 체질에는 크게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쉽게 감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 네 체질 중에서 가장 살이 잘 찌는 게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선천적으로 호흡기의 기능이 약하고 간의 기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침,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질환에 잘 노출이 되고요. 소음인은 보시다시피 대체로 야윈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감별해야 될 포인트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하는 소음인들이 참 많으세요. 소음인은 우유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우유를 드시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인삼, 홍삼을 드실 때 가장 좋다, 감기가 잘 안 걸린다, 힘이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소양인을 보면 대체로 어깨가 넓은 편이고 하체 골반이 좁은 편입니다. 췌장이 강하고 신장이 약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나는 재본 적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고요. 음식을 굉장히 빨리 드시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인은 많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태양인은 참 드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몸집에 비해서 얼굴이 조금 큰 편이고요. 또 폐의 기능이 강한 반면에 간의 기능이 약한 편입니다. 또 너무 강하다 보면은 또 호흡기 질환에 잘 노출이 되기도 하죠. 사상체질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체질인데, 이 노폐물을 한의학에서는 담음 혹은 습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장육부를 조절해 주면서 담음, 노폐물을 빼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잘 됩니다. 소음인은 항상 몸이 차서 병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오장육부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양인은 항상 몸이 더워서
지나친 열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삼, 홍삼, 꿀을 금하고요. 몸을 서늘하게 해주는 찬성질의 한약재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소양인의 열, 심장의 화, 염증성 질환을 꺼주게 되면 그러면 몸이 서서히 건강하게 되고 호흡기도 염증이 사라지면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인은 항상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 들여주면은 그러면 호흡기가 건강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수요일 오후. 오늘은 유난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윤양순 씨는 요즘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해 기분이 좋은데요. 10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증상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종합병원, 대학병원, 한의원 좋은 데는 다 다녔어요. 내가 몸이 이렇게 장애자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환자분은 낫기 힘들어요 하더라고요. 계속 눈만 뜨면 나와요, 그게. 밥 먹다가도 나와요. 그 가래가, 누런 가래가. 그냥 삶의 질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90%까지. 이래가지고 인터넷을 한 일주일 동안 찾았어요. 20년 동안 폐만 연구하신 분이라서 원장님이. 그래서 믿음이 갔어요. 아, 이제 나는 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기침 가래는 좀 어떠시고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맥상으로는 조금 스트레스 맥상이 조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위장에도 도움되는 침 치료를 같이 받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치료실로 가시도록 할게요. 네네. 윤장수님은 2021년도 6월달 목에 이물감으로 캑캑거리는 걸로 너무 답답해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천식이 아니냐, 이래서 목 이물감으로 의뢰원을 해주셨고요.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 요인을 사람의 기운이 허약해져 저항 능력이 약화해 생긴다고 보는데요. 이는 몸 전체의 생리적 부조화와 불균형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많은 임상 경험을 해보면서 이재만 선생님이 발견하신 이 사상 체질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사람마다 개인적인 특징이 존재하는구나. 사람마다 오장육부에 기능적인 강약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치료를 할 때 그분의 오장육부가 정말 건강해지고 이분들이 건강 장수하는 밑받침이 되는 치료구나 하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한의원을 찾으셔서 이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이쪽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내 체질이 뭐구나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그에 맞는 음식을 가려서 건강 장수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윤양순 환자분은 소양인 체질인데 소양인은 대체로 서늘한 약재를 사용해서 몸에 열을 꺼주게 됩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맥상이 현맥이라고 스트레스 맥상이 굉장히 강해서 심장에 화가 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이 심장의 화를 꺼주는 한약재와 목 이물감을 치료하는 한약재, 서늘한 한약재 위주로 황련, 시호, 치자, 석고, 생지왕 등의 한약재 그리고 형방도적산이라는 처방을 사용해서 3달간 치료했는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침 치료가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방 치료로 근본적으로 몸을 다스려준다고 합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저마다 체질이 달라 체질에 따라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침 치료와 함께 화열을 꺼주는 약재를 이용한 한약도 함께 복용하면 만성 기침이나 가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침도 없어졌고 가래도 없어졌고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 나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호흡.
그것도 좋아졌고 예. 아예 밥을 못 먹어갖고 미음으로 살았는데 밥도 잘 먹습니다. 몸이 이제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뭐 산에 가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 밤에는 글을 쓰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심해 사무실에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정용대 아버님은 꾸준한 치료로 기침과 가래가 거의 사라져 이 순간이 믿기질 않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입원까지 했던 그가 이렇게 달라진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저 예전에는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한 20일 정도 입원도 했고 그 입원을 해도 별 뭐 한 며칠간은 괜찮은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막 그대로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 거기 한 군데뿐만 아니고 좀 좋다 하는 데는 거의 다 가봤어요. 뭐 목에 가래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첫째는 이제 목에 또 피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저히 그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갖고 그 당시에는 제가 무엇을 했나 하면 택시를 했거든요. 택시를 했는데 아예 뭐 차를 운행을 못했으니까 뭐 손님을 뭐 태우러 가도 뭐 기침 가래가 나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뭐 기침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뭐 그 일도 아예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뭐 차는 대놔놓고 이제 치료 받는 데만 이제 열중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진료를 받기 전 방안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시작으로 오늘은 스트레스와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습니다. 뇌파와 맥파를 측정해서 정신 건강을 점검해 주는데요. 귓불의 센서를 통해 스트레스 등 건강 상태를 분석할 수 있으며 뇌파 분석 지표를 파악해 두뇌 건강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이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치료를 잘 해주셔갖고 그때부터는 뭐 영 아픈 데도 없고 막 진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트레스 이제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는 약간 높게 나온 정도. 아마 지금 하시는 일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데 아마도 좀 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높게 나온 정도. 예. 다른 크게 문제는 높지는 없습니다. 않습니다. 예. 침 치료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맞으시면 면역력을 올리는데 알겠습니다. 상당히 도움을 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맞으시면 뭐 좋겠고. 일주일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일이 워낙 또 바쁘시고 하시니까 그러면 침 맞으러 그럼 가시겠습니다. 예, 2019년도 4월 1일에 정용대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당시 기관지 확장증으로 기침, 가래가 굉장히 심해서 오셨습니다. 소음인 체질인 이 정용대 환자분은 승량익기 부자탕이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되었는데요. 인삼, 당귀, 황기, 계피, 부자, 백수 이런 약재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약재들이 정용대 환자분의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 기관지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면 기관지도 좋아지고 비염도 좋아지고 위장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상체질은 어떤 대증 치료, 증상 완화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면역력을 올려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한약을 먹으니까 두통이 좋아지더라. 갑자기 내가 소변줄이 좋아지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를 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말 그대로 기관지가 축 늘어져서 탄력성을 잃은 병인데 대부분 그 부위에 염증이 잘 생겨서 누런 가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피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뇨병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그 관리라고 하는 게 과로 안 하고 우유, 보리, 팥을 안 드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잘 관리가 됩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이미 늘어난 기관지가 원래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한방 치료를 통해서 염증이 잘 안 생기게 기관지가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소음인 수양 체질인 정용대 아버님은 체질 침 치료를 받습니다. 이 치료는 환자의 체질을 정확하게 진단해 체질과 병증에 맞는 처방을 경혈점의 표피에 반복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약한 장기는 강하게 해줘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체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네 가지를 세분화하면 다시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음인 중에서도 약간 양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이라서 소음인 수양 체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체질침은 면역력을 강하게 올려주는 작용을 하고요.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또 부족한 기혈을 보충시켜주기도 하고 순환이 잘 된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작용들을 체질침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들어온 정용대 아버님은 요즘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이젠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는 또 사실상 한방은 사실상 이렇게 별로 제가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10일, 한 2주일 넘었으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조금씩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한 달 되니까 거의 뭐 다 나았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항상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또 가래가 나고 콧물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막 눈에 눈물도 나오고 이거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선생님 만나갖고 완전히 이제 완쾌가 되어갖고 살만납니다. 천식으로 호흡 곤란까지 와서 일상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윤임순 어머니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힘이 듭니다. 다른 한의원에도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가도 뭐 별 효과도 못 보겠고 병원에 가면은 막 천식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하고 늘 그냥 양약을 많이 먹다 보니 식욕은 더 떨어지고 입이 마르고 여기 처음 올 때 바로 누워서 침을 못 맞았습니다. 여기 해가 이래가 맞고 옆으로 누워야지 바로 누워 못 잤어요. 막 싹싹 소리가 나서.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 간 검사를 하는데요.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혈액 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검사는 간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질병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인데요. 혈액 검사로 진행하는 간 기능 검사는 간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하시죠? 네, 그러면 덕분에. 예.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또 침 맞으러 오시니까 네. 이전보다 또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 검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아주 정상입니다. 네. 간도 정상이고 원장님 덕분입니다. 예, 콩팥도 정상이고 기타 검사를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해봤는데 당뇨도 없으시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모두 다 정상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나날이 막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유 밥맛도 좋고 얼굴도 좋고 친구들도 그냥 너무 내보고 좋아졌다 하고 네. 참 고맙습니다. 예. 그럼 침 치료 받으러 가시겠습니다. 네, 가시죠. 윤임순 환자분은 2017년 8월부터 2017년도 11월까지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이신데 당시 처음 내원하셨을 때 굉장한 호흡곤란, 천식, 기침 가래를 많이 동반했었죠.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천식은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기도벽이 부어오르고 기도가 좁아지거나 경련을 일으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이므로 증상을 잘 조절하고 폐 기능을 조절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식 역시 네 가지 체질마다 치료를 다르게 하는데요. 결론은 면역력을 올려서 내 몸 스스로 기관지를 조절하는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식이 있는 환자분들이 흡입기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기관지를 넓히게 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급할 때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내 몸 스스로 기관지를 조절하자. 기관지가 좁혀지고 넓혀지고 하는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 한방의 천식 치료입니다. 윤임수님은 몸이 찬 소민이었고 당시에도 몸이 차서 호흡기가 차서 천식이 왔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들을 쓰게 되었었어요. 승량익기 부자탕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을 해서 3달간 사용했죠. 그래서 많이 호전이 되었는데 겨울이 되면 또 소음이는 몸이 차가워질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또 몸이 차가워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고 호흡기 질환이 또 재발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이제 호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침 치료를 통해서 호흡기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시면 향후 한 1, 2년 정도만 더 치료한다면은 향후 10년 정도는 큰 걱정 없이 지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윤임순 어머니는 면역침 치료를 받습니다. 이 치료는 내부 면역력 강화와 외부 경락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외부 면역력 강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윤임순 어머니는 이렇게 꾸준한 한방 치료를 통해 증상이 점점 줄어들어 요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한 7, 8년 됐습니다. 여기 온 지. 그 왔는데 지금은 체중도 많이 불고 근데 시장도 못 갔습니다. 구르막 끌고 시장도 가고 이제는 이 사는 게 참 어디 옛날보다 너무너무 나보고 좋아졌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사는 게 어찌됐든 간에 참 나날이 행복하고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 숨쉬기가 편하네요.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게 뭐 싸다시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친구들하고 관광도 가고 막 여행도 한 2박 3일 정도 가고 그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다른 거는 그렇게 뭐 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 이 환자는 폐농양 환자의 사진인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폐농양이 항상제 치료로 듣지 않자 관을 투입을 해서 농을 빼내자는 시술을 제안을 받은 상태고 항생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환자인데 한방 치료로 이렇게 시술 없이 치료가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방 치료로 호흡기 질환 치료를 잘 할 수가 있다.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체질을 4가지로 나누어서 태음인이냐, 소음인이냐, 소양인이냐, 태양인이냐에 따라서 구분하여 쓰여지는 약제는 어떤 약제가 이 사람들한테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을 때 서양의학에서 받는 치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한방 치료를 꼭 받으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호흡기 질환들은 방치하면 더 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우리 몸의 증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 신호. 허리를 굽히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걷는 것도 급기야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지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최근 이러한 여러 가지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앉아 있으면은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통증이 있으니까는 그냥 몸이 사지가 다 틀어져. 기지개를 펴는 동작조차도 못할 정도로 무릎이 상당히 아파서 자다가 여러 번 깨는 거예요. 특히나 몸을 뒤척일 수가 없어요.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다양한 질환과 퇴행성 만성 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통증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려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데요. 오늘은 통증에 효과적인 양한방 통합 치료에 대해 옥진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다양합니다. 제일 흔한 목과 허리의 척추 통증은 가벼운 근육 통증부터 삐끗하는 근육의 염좌까지 심하게는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의 협착증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목과 허리의 척추 통증은 오랜 시간 고개를 숙여서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컴퓨터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들, 그리고 비뚤어진 자세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처럼 잘못된 자세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심하면 엉치, 허벅지, 종아리까지 점점 다리 아래쪽으로 통증이 번집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에 있어서 제일 흔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운동하다가 다치면서 외상에 의해서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의 손상된 부위를 직접 초음파와 엑스레이로 보고 그 부위에 재생에 도움이 되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나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양방치료입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평소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있었는지 수면, 소화 등 전체 신체를 파악을 해서 불균형을 맞춥니다. 이것은 숲을 멀리서 넓게 보고 치료하는 한방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보고 진단하고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양한방 복합 통증 치료라고 합니다. 기온이 올라 포근한 오후, 오늘도 일을 끝내고 병원을 찾은 최수민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던 관절증 환자였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변신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로 살까지 빠져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퇴행성 관절염 2기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걷기가 매우 불편했고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동작이 시동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롤로 주사를 맞으면 근육 강화가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처음 찾아왔죠. 자다가 무심코 기지개를 펴는 동작조차도 못할 정도로 무릎이 상당히 아파서 자다가 여러 번 깨는 거예요. 특히나 몸을 뒤척일 수가 없어요. 뒤척일 때 허리랑 무릎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힘들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무릎에 부하가 안 갈 것 같지만 굉장히 종아리가 퉁퉁 부어서 책을 한 30분 이상 앉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면 일어서는 게 또 겁나는 거예요. 모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들이 다 무서운 거예요.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지팡이를 5월 달까지는 계속 5월 달에서 7월 여기 올 때까지는 계속 지팡이를 짚고 생활을 했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일어날 때마다도 아프고 뭐 걷다 보면 좀 뻣뻣해지고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증상 좀 어떠세요? 지금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서 매일매일 그 흙길을 10,000보 정도 이상 걸어도 될 정도로 쉬지 않고 계속 쭉 걸어도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강화됐어요. 자, 이제 점점 이제 인대가 증식될수록 이제 관절의 안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평지 걷는 거 정도는 이제 좀 길게 걸어도 괜찮은 정도로 되지만 쪼그리 앉는다든지 뭐 너무 이제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걷는다든지 하는 무릎에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그런 활동은 최대한 안 하시면서 아껴 쓰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모형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주변의 힘줄, 인대를 좀 강화하는 제가 주사 치료를 했고요. 지금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서 많이 이제 덜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면 중간에 있는 쿠션이 없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조심해서 무릎을 사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도와주셔가지고 체중 감량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척추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체중만 많이 감량을 잘 해줘도 부하가 줄어드니까 훨씬 이제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제가 칭찬드립니다. 다 덕분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초음파를 한번 보고 보강을 해서 프롤로 치료 좀 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한방치료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환자분은 양쪽 무릎이 통증 때문에 내원하셨는데요. 2년 전에 달리기 하다가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서 수술한 이후로도 계속 통증이 있어 줄기세포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호전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왼쪽 무릎이 아프다 보니 오른쪽으로 무게를 많이 지탱하다 보니 양쪽 무릎이 동시에 아파지고 걷거나 일상생활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가벼운 동작도 힘들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왼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우측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초음파를 봤을 때 양쪽 무릎 다 인대나 힘줄 상태가 약해진 것이 관찰이 되어서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를 병행하였고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허리나 무릎 모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권유드렸습니다. 무릎의 관절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흔한데요. 그 정도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단계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양안방 통합치료로 무릎 통증을 치료할 수 있고 최대한 수술 시기를 늦추는 데 역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기 1단계에서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그리고 한방치료로 충분히 치료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연골이 어느 정도 닳아있고 골끝과 같은 퇴행성 소견이 진행된 이 3단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양방적으로는 무릎 관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힘줄을 증식하는 주사 치료를 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내고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혈액순환도 되고 주변 근육도 뭉친 곳을 이완시키고 약한 곳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도와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유기적이라 전체 몸이 좋아져야 무릎과 같은 국소 부위의 인대나 힘줄의 재생도 더 빨리 잘 되게 됩니다. 몸에 담음이 많고 한기가 많아서 차다면 그것을 치료하는 한방치료를 병행할 때 국소적인 부위의 치료 효과가 더 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민 씨는 오늘도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습니다. 초음파로 약해진 부위를 확인하며 고농도 포도당 주사액을 인대나 힘줄에 직접 주사해 자가 재생을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수민 씨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걷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방 치료가 진행됩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경혈 부위에 미세한 침을 통해 자극을 가하는 침 치료는 재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난 후 한결 가벼운 몸으로 집 앞 흙길 산책길을 들른 수민 씨.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무릎이 점점 좋아져 이곳에서 맨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니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도 다시 찾을 수 있어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맨발 걷기를 10발자국도 못 걸었거든요. 주사 맞기 전에는. 그런데 주사 맞고 한 7일 정도 지났을 때 10발자국 걷다가 멈추고 했는데 어느 순간 30분, 1시간 쉬지도 않고 계속 걸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근육이 아프지 않으니까 뼈를 지탱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제일 큰 차이점이냐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솔직히 발을 딛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 또 이렇게 뼈가 부지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뻐근한 정도로.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무릎이 너무 아플 때 제가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눈앞에 있는 그
세느강 다리를 하나를 눈앞에 있는데도 건너지 못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지팡이를 짚고. 근데 지금은 하루에 12,000보, 뭐 1시간 20분을 쉬지 않고 걸으니까 여행도 다시 가고 싶고, 보시다시피 이 좋은 이 장소에서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이준홍 어머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이젠 쑤시고 아팠던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요즘 살 것만 같습니다. 약간만 다리가 이래 움직이도 여기가 아팠어요. 다리가 이래 움직이잖아요. 바로 이래 하면 덜한데 약간 옆으로 이래 틀어지든지 뭐 이래 앉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통증이 더 많아졌지. 생전에 아직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아프니까 너무 막 마음이 우울증도 올라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를 고민하고 집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고향의 친구가 자기가 여기 와서 너무 그 사람은 소대변을 집에서 받아냈는데 여기 다니면서 났었다고. 나는 속이니까 니는 빨리 거기 가봐라. 그래가 바로 이리 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준홍님 요새 좀 어떠세요? 아, 너무 많이 좋아졌죠.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지금. 아유,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조금 아프고 바로 오신 케이스여서 빨리 효과가 난 케이스예요. 어머니가 워낙 관리를 잘하셔서 연세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막 심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한 중기 정도는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리하게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이제 좀 도와준다고 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인대가 좀 많이 손상이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줄하고 인대하고 제가 좀 강한 주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일절 뭐 물 빼는 거라든지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고 진행을 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요거 모형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 앞쪽 인대, 그다음에 안쪽, 바깥쪽 이렇게 인대 봤을 때 안쪽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눌러도 좀 아프고 그다음에 쑤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요런 부분들 좀 강화해 놓은 치료를 했고요. 제가 여기를 한번 신체 검사해서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눌렀을 때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여기 안쪽에 힘줄하고 인대 부착부들 제가 누를 텐데 지금 눌러서 아픈 데 있나요? 괜찮아요. 좋아요. 바깥쪽도 눌러볼게요. 네, 바깥쪽도 없어요. 괜찮고요. 자, 좋아요. 왼쪽은 처음부터도 괜찮았다, 그죠? 예. 좋아요. 내 다리는 선생님한테, 그 원장님한테 맡겨야지. 좋습니다. 제가 잘 관리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요. 내원하시기 한 열흘 전에 친구분의 이사하는 데 도움 준다고 계속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신 이후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전에는 크게 아픈 통증 없이 잘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초음파로 봤을 때는 인대나 힘줄이 좀 손상된 부분이 보였고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파서 아린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모든 질환을 뜻하는 무릎 관절증의 1차적인 원인은 무릎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관절을 이루는 연골과 뼈, 관절막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 통증은 쪼그려 앉는 것, 바닥에 양반다리 하고 앉는 일이 많은 분에게 발생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은 경우에도 무릎 관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위아래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자꾸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나고 걸을 때마다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심하면 붓고 관절 내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이준홍 환자분은 아프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병원 내원해 주셨기 때문에 한 3회 정도의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본 케이스입니다. 무릎 관절 주변의 힘줄과 인대에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기계를 통해서 주변의 혈류 순환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준홍 어머니의 오늘 첫 치료는 프롤로 주사입니다. 이 치료는 관절 주위 조직이 약화하거나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료로 약제를 주사해 관절 손상 부위를 재생시키는 통증 주사 치료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많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나사가 느슨해지면서 삐거덕삐거덕 소리도 나고 하지 않나요? 인체도 비슷합니다. 이를 주사를 통해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치료를 하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이 치료의 원리인데요. 무릎에도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측부인대, 관상인대 등을 강화시켜 수술 없이도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는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을 함께 배합을 해서 인대 부위에 주사하여 인대가 새로 재생되게 합니다. 인대가 재생되는 데는 최소 2, 3주 이상 걸립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을 활용하여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확인하고 신경이 눌러있는 부위를 넓혀주는 신경 프롤로 치료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는 신경이 포착되어 발생하는 통증이 있을 때 지나가는 공간을 넓혀주어 통증을 제어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인대 증식과 신경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고 통증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가 끝나고 물리 치료가 이어집니다. 이 치료는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전기 치료는 전기 자극을 통증 부위에 흘려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2번 맞으니까 대번 틀리더라고요. 느낌이 완전 이렇게 활동하기가 좋아요. 좋아가지고 그러면 내 기분에 한 번만 더 나와주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이것도 빨리 치료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올 거예요. 무릎이 건강해지고 나면 이제 에어로빅도 배우고 싶고 춤추러도 가야 되고 이제 국내 여행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병원을 찾은 송순현 씨는 요즘 생활이 참 편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허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발바닥까지 저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제가 직장을 오전에 조금 다니는데 그냥 다리가 저리면서 있잖아요. 그냥 걷는 거는 그렇지만 앉아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앉아서 제가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생활을 할 게 많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는 거는 좀 수월하고 저 아는 지인이 TV에서 보고 방송 보고 제가 왔어요. 마산에서 보니까 원장님이 정말 신뢰가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매달렸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하나도 안 아파요. 예. 네. 네, 감사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추가 5개가 있으면 맨 마지막 네. 5번째 요추에 협착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힘줄을 강화하는 프롤로 주사 치료하고 한방 치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프롤로 주사 치료하면 처음에는 2번, 3번 할 때까지는 더 아픕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실제로 2, 3번 할 때까지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 원장님. 빨리 좀 내사주세요. 제가 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협착증이라는 거는 엑스레이 찍으면 그대로 좁은 채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힘줄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네. 부목이 돼주면 네. 그게 이제 신경을 안 눌리고 이제 허리도 짱짱해지고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어도 좀 불편감이 덜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혀 앉아 있어도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도 집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있으니까는 전혀 힘든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초음파로 한번 봐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허리 좀 이게 치료한 지가 네. 지금 치료하신 지가 거의 한 그래도 몇 개월 지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프롤로 치료가 뭐 계속해서 몸에 해롭거나 나쁜 물질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석 달 뒤, 뭐 6개월 뒤 이런 식으로 네. 좀 이제 좀 증상이 조금 아플라 할 때 내지는 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네. 한 번씩 보강을 해드리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인대는 자꾸 나이가 드실수록 계속 생활하고 쓰고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이러면 약해지기 때문에 보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허리에 좀 보강될 수 있도록 프롤로 치료를 좀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년 환자분은 허리 통증과 함께 좌측 엉치통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내려오는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통증이 발생해서 근처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진단도 받았는데 크게 호전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발바닥도 저리고 발바닥에 뭐가 붙은 것 같은 이상 감각도 함께 없으셨습니다. 치료는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허리 요추 5번에 협착증이 발견되어서 협착증 주변의 힘줄과 인대를 강화하는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척추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 치료는 미국의 해켓 박사가 창안한 방법입니다. 척추 수술 이후에도 디스크 제거 수술은 잘 되었는데 통증이 여전한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척추 관절을 옆에서 받쳐주고 있는 연부 조직, 즉 힘줄과 인대가 약한 환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고 주변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주사요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있어서 양한방 통합치료로서 침 치료를 통해 주변의 근막의 유착을 풀어주고 뜸을 올려 따뜻하게 혈류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근골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는 한약재를 같이 활용했을 때 시너지가 납니다. 척추 협착증인 수년 씨는 오늘도 프롤로 주사 치료를 먼저 받습니다. 옥진아 원장이 초음파로 허리의 문제 부위를 살펴본 후 약한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는데요. 상처가 난 인대나 힘줄을 강화하고 재생하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이게 이제 플로로 주사는 주사를 맞는 게 좀 많아서 그게 이제 주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증 많고 일상생활 하는데 힘들지만 하면 정말 이거는 제가 견딜만 하죠 싶어서 끝까지 다 하고 원장님께서 마지막에까지 7월 말까지 딱 치료를 다 하고 나서 8월 달에 경과 한번 보러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는 안 아프니까 원장님한테 진짜 절을 하고 싶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안 됐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반듯하게 편안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통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왜 통증이 생겼을까에 대한 원인을 치료해야 재발도 덜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통증 주사를 맞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임시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받으시고 계속 생활을 하신다면 결국 손상된 인대나 힘줄은 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하여 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통합적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양한방 통합치료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여 치료하신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은 통증이 만성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삶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 스스로 우리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